아니면 이제 신경계 방기죠. 근데 환자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켜보자. 요원을 남겨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고민하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질문해 주셔서 질문을 보고 이런 질문이 나온 거는 분명히 제 잘못도 있고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하자. 4주 5주 때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 임상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론만 했느냐. 물론 임상 위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임상부터 하게 되면은 하려고 할 때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초공사 개념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쌓기 위해서 18주 가까이 임상과 무관하게 진행을 했었죠. 속으로 염려를 했었는데 식상한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들한테 귀한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같이 고민해보자.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서 장부 경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경락은 장부보다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이다. 이 경락과 장부의 허실이 일치하지가 않다. 이 경락이라는 게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연결하게 한 것도 경락이고 몸의 중심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병은 어떤 한 곳에 국한된 시스템적인 거다. 왜 그걸 강조하냐면 저도 환자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어디가 아파?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그래서 환자가 좋아지면 치료 끝.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르고 보니까 끝 아니라는 거죠. 전체로 보는 거. 경막이 흐르는 거는 장부가 부족해서 이 장부 허서에서 비롯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맥의 허가 장부로 허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실증이란 개념은 비정상적으로 혈기가 유효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 주로 항진적 병증 반응이다. 전현우 선생 같은 경우는 이 허증을 비전격이니까 비허증으로 인한 그 면역력 약화, 실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게 면역력이 과이면서 정체되어 있는 거, 실증으로 경락이 정체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실증으로 보는 거죠. 사암침법을 변증, 그 다음에 운용, 치료, 자침의 부분에 대해서 사암침법 변증의 5원칙. 첫 번째, 한 가지 증상이라도 여러 가지 병인에 의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증상은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해야 병인을 알고 그에 따라 치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의 변증은 주변 증세를 모두 참조한다. 그러니까 그 증상에만 얽매이지 말고 고정관념 버리라고, 선입관 버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나도 모르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주변 다른 증상들을 모두 보아야 되고, 때로는 주증보다 주변 증세를 보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 고방템 공부할 때도 비슷한 맥락, 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차증인데 차증을 치료해서 주증이 해결되는 이제 부분이 있다고 고방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변 증세도 또한 병인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변증이라 한 것은 이 주소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 플러스 기타 주변 증세를 참고하는 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환자가 샤핑 리스트라고 막 12가지 넘게 환자 증상만 들었거든요. 증세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많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감이 안 오고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나가면은 나머지는 미처 고민하기도 전에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용 방법 6가지. 3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 3가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유주. 전현우 선생님도 강의하실 때 유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거교 쪽에는 유주로 가면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운, 육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유주 못지않게 어떤 병의 병소, 병의 위치 유주로 가가지고 잘못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주만 다는 아니니까. 오운, 육기도 비수만 구분해서 해도 무난하게 치료가 되는 것 같고요. 김홍균 선생님, 전론 선생님 마찬가지로. 오운, 육기에 대해서는